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음력 1985년 6월 2일 미시생인 이정재 씨입니다. 이정재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중한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는 신기계을이라고 써 있고요. 밑에는 미미미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천간에 있는 것을 이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는데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나타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지지라고 하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지지라고 하고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을축년, 개미월, 기미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그리고 생각 지향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그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음팔동사주라고 하고요. 이 고집이 아주 세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음만 있으니까 당연히 그 본인은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적인 성향보다는 음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의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이 오행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그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일단 목기운이 하나가 있고요. 화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토기운은 5개나 됩니다. 그리고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운이 매우 강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있으면 이 목화토금수 에너지가 한두 개씩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은 그 본인은 토기운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장육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본인의 이 사주팔자를 보면 일단은 토기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에 해당하는 것이 그 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위라는 것이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갖고 있는 질병 중에 위궤양이라든가 아니면 암 중에 위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위라는 기관 그 주변에 무슨 비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소화기관에 해당하는 그 몇 가지 내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는 위, 넓게는 소화기관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본인은 지금 30살이니까 아직 건강할 때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실 텐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이렇게 될수록 사람의 몸이 점점 노쇠해지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마다 특히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밖에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수 같은 경우는 또 아예 없거든요. 화도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수 같은 경우는 콩팥이라든가 그 비뇨기 계통을 나타내고, 목이라는 것은, 그 화라는 것은 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위를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게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선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지금 그 토기운이 너무 많거든요. 토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오행이라는 것은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토기운을 밖으로 좀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내보내기는커녕 또 토기운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니네 토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토기운을 꺼리겠죠. 그러면 그 꺼리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에너지가 바로 기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하고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반면에 지금 그 수기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화기운 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수기운을 밖에서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이것을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숫자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그 IT 시대에는 그 휴대폰이라는 것이 필수품이 돼버렸는데요. 휴대폰마다 자신의 그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통한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항상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그런 것이니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이왕이면 나에게 용신이 되는, 나에게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 넘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나에게 용신이 되는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토라는 것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토가 기신에 해당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5하고 0이에요. 그러니까 5하고 0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숫자, 이 토기운을 일단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특별히 그렇게 나쁜 운을 찾기가 힘듭니다. 일단 토기운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5와 0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라는 것도 이제 오행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 토에 해당하는 색깔이 노란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옷을 산다든가 할 때 노란색은 피하는 것이 좋죠. 맘먹고 백화점에 가서 뭐 옷을 한번 구입하는데 노란색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구입한다든가 기타 자신에게 맞는 어떤 색깔을 꾸밀 때 노란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중심으로 해갖고 본인이 선택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구입한다든가 신발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구입할 때 노란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내가 어느 쪽 방향에 가서 거주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거주한다는 것이 일단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죠. 그래서 직장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그 방향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나에게 맞는 방향이면 내가 더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에 사시는 분하고 강북에 사시는 분하고 그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뭐 단지 한 50m, 1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방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본인은 그 토기운이 지금 너무 많아 갖고요. 이 토기운에 해당되는 것이 그 방향에서 봤을 때 중앙입니다. 이 동서남북 그 가운데 중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앙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중앙은 피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그 동서남북 그 주변으로 그냥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방향에 맞춰서만 살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할 때 어렵게 들어가는 건데 단지 나와 그 맞는 방향이 아니라 그래 갖고 그걸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내 용신에 맞는 그런 방향이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은 그 을축년에 태어나셨어요. 을축년에 태어났으니까 소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소띠다 그러면서 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 월이라는 것은 부모를 나타내고요. 일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시가 자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8개의 사주팔자가 모두 본인을 나타내는 그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일주에 해당하는 두 글자 김이라는 이 두 글자가 김이라는 이 기둥이 본인을 대표하는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이라는 그 일주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 미라는 것은요, 동물이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소띠지만 소보다는 양이라는 동물이 본인의 적성을 더 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김이라는 그 일주는 그 노란 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양이 일반적으로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토에 해당하는 것은 색깔로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라는 것은 양을 나타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주라는 게 총 60개가 있거든요. 60갑자가 있으니까 일주의 종류도 총 60개가 있는데 이 일주마다 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을 보면 뭐 A형의 특징, O형의 특징 그러듯이 일주마다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기미 일주를 보면은요. 그 좀 소심한 면이 있죠. 소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나름대로 또 끈질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세요. 고집도 세고요. 지금 미토를 밑에 깔고 있는데 그 일주뿐만 아니라 그 양쪽으로도 지금 미가 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미토가 이제 그 화개살이라 그래갖고 그 예체능적인 재능이 있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 미토라는 것은 그 역마살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 미라는 것이. 그러니까 역마살 그러면 인신사의 4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토도 그 역마의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미일주 자체가 그 출죽생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활동하면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막상 그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에 이제 교환학생으로도 갔다 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일주가 강한 그 미 기운이 강한 분들이 그 역마살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자주 나가시고 그리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이민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피해주고 그런 일들은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피해를 안 주고 그러느라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주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런 주장은 강력하게 좀 내세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관 시험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일단 경찰관은 잘 어울리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있어서 과연 그 경찰관이 만약에 되면 좋죠. 그러니까 되면 잘 어울리는 사주인데 이 시험운이 있느냐, 뭐 그것은 좀 더 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일주와 음양오행 등으로 본인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사주 명리학이 대단히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주만으로 그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